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 시공 기술사 한 달만 따라해 보시면 합격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 시공 기술사를 강의하는 전병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공사 6번째 순서입니다. SPS 공법. 전번 시간에 탑다운 공법이 강의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SPS나 탑다운이나 이런 공법은 시공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쉽게 이해되지 않아서 좀 반복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번 강의의 목적은 이 교과서적인 내용을 빨리 기재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제 그림이라든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여유를 갖고 하기 위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과서적인 기본 사항을 좀 빨리 기재하는 목적으로만 강의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안 그러면은 그 특징 장단점에 대한 것도 중간에 한번 그 연습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어떠한 그 공법이든지 어떠한 내용이든지 이런 것을 내가 답안지를 채우는데 일정량의 답안지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기법에 대해서는 강의를 계속해서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토공사 6번째 SPS는 기출문제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SPS 공법은 탑다운 공법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스트라트 에즈 퍼머넌트 시스템인데 이 스트라트를 영원히 사용하는 그 임시적인 스트라트는 가설재인데 영원히 사용하는 그리 본구조물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법 자체가 스트라트 공법 자체는 이 가장 기본적인 버팀대 그 방식이죠. 그래서 스트라트 공법의 대용이라기보다는 탑다운의 변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SPS 공법의 그 의미는 정확하게 그 버팀대 공법을 가설재를 하지 않고 영구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스트라트 공법은 이렇게 이게 이제 좀 혼동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면이고 이거는 평면입니다. 평면을 봤을 때 이렇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은 그 단계별로 이 부재 자체가 가설재고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료 자체가 작은 부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되죠. 힘에 견뎌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SPS는 이 자체가 본구조물이기 때문에 제가 감내한 현장인데 이게 본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간 활용이 훨씬 이 간격이나 그리고 철거를 하지 않고 본구조물로 하니까 여러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장단점에 대한 거나 특징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암기해서는 얼마나 암기를 열심히 해도 실질적으로 다른 공부를 한 2달 정도 하고 나면은 이게 또 이 문자적으로 암기했는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징이나 장단점 이런 것을
공부하는 방법을 잠시 별도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 현장에 어떠한 공법이든지 간에 어떤 특징이나 혹은 장단점이나 이런 것은 문자적으로 암기해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답안 시험장에서 자연스럽게 답안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늘 특징과 장단점, 여기에 대한 훈련을 앞으로 잠깐 공법마다 잠깐 이렇게 좀 훈련하는 방법과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건축 현장에 가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자재가 있어야 됩니다. 자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겠죠. 사람이 있어야 시공을 합니다. 시공을 하고, 시공할 때는 안경을 껴자. 시공하면 먼지도 나고 또 뭐 용접 같은 거 할 때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안경을 사용하자. 자, 이렇게만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자재가 있고 사람이 시공을 하는데 시공할 때 안경을 사용하자. 우선 이렇게 특징이나 장단점을 할 때는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SPS 공법에 대해서는 스트라트를 영구히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 자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라트를 설치하고 다시 해체하고 또 본 구조물을 새로 하고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재가 절감되죠. 절감됩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는 이 SPS는 상하 동시에 다시 말해서 위로도 공사하고 밑에서부터도 공사를 이래 업업 공법을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검토를 잘하고 그 계획서 전체 이 공사에 필요한 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사람이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공은 어떻습니까? 시공은 이게 스트라트, 이 화면에서 본 것 같이 스트라트는 굉장히 가는 자재로 이렇게 임시로 설치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또 그 철거하는 과정과 또 구조체를 어차피 또 설치할 때에 간섭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시공은 SPS로 하면은 공간도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할 것 없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공법은 어떻습니까? 공법은 이게 이 공간도 넓고 작업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 스트라트 철거나 해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공법 자체가 훨씬 이 공기가 단축되겠죠. 자, 시공과 공법과 안전은 어떻습니까? 안전은 당연히 작업 과정이 단순하니까 이 안전성이 훨씬 더 높겠죠. 안정성이 높다. 경제성은 스트라트를 해체하고 철거하고 설치하고 이런 비용들이 없으니까 절감되겠죠. 그런데 SPS 공법은 사실 스트라트 공법은 규모가 적은데 일반적으로 하고, SPS 공법은 실질적으로 지하
깊이가 깊은 곳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규모로 따지면은, 규모별로 따지면은 이게 절감되는 게 아니고 비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 시공기술사는 예를 들어서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중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가운데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이래도 4개 중에 하나는 답이 있죠. 그렇지만 얘는 시공기술사는 그 생각하기에 따라 절감된다 해도 정답이고 규모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든다 해도 정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답안 하나에 어떤 뭐 내용이 좋다 해도 답일 수가 있고 내용이 나쁘다 해도 답일 수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문항에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분이 너무 민감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 시험이 시공기술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반복하겠습니다. 요거는 먼저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재, 사람, 시공할 때 안경 쓰자. 자, 이 탑다운의 그 어떤 공법도 사실 스트라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법의 종류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다운업과 업업 공법이 SPS의 그 공법의 분류로 하는 교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 업업 공법은 실제로 SPS 공법의 대부분을 업업 공법을 합니다. 왜? 다운업 공법으로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업업 공법이 그냥 SPS 공법의 주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하 공사를 하고 요 부재 자체는 본구조물에 사용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 기둥 자체도 본구조물에 사용하는 기둥이 되기 때문에 다운업은 뭐냐, 아래까지 다 파서 굴착을 한 다음에 기초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는 아주 일반적인 공사를 다운업이라 합니다. 근데 다른 것은 이제 가설재를 사용하지 않고 본공사 재료를 사용한다, 그것만 그렇죠. 그러나 업업공법은 이 탑다운과 같이 아래로 이렇게 한 층씩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위로도 이렇게 올라가는 동시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하는데 탑다운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탑다운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만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그 답안 작성을 이렇게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이 시공별로 유의사항, 그러니까 SPS 공법에 시공상 유의사항 이렇게 하면 개요는 뭐 정의 적고 뭐 특징 적고 뭐 효과 적고, 공법의 종류는 이렇게 3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2개로 분류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냥 2개 정도만 적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걸 큰 제목으로 했지만 요걸 작은 제목으로 5번 해서 공법의 종류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이 시공상 유의사항이 더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게 요 사이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뭐 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서별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를 내가 공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이 암기 자체가 사실상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점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양방향 제야 시험이 이 탑다운이나 SPS의 지지력 텍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앞에 문제와 동일하게 그림과 글씨를 그대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요 자리 비운 만큼 이렇게 기재를 하지만 여러분은 시험장에서는 그래도 3줄, 4줄 이상은 이렇게 기술하시는 것이 좋은데 실제로 별도로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내용들 중에 적정한 내용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적어 주시면은 결론이 어떻게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공 유의사항을 요 순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순서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 그림을 보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SPS는 이 슬러리 월로 해도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CIP나 다른 흙막이 공법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흙막이 벽을 시공하고 그 다음에는 이 천공을 하면서 이 심초 기초까지 이렇게 합니다. 심초 기초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층을 여기에 띠장을 설치한다는 말은 여기에 흙막이와 볼을 연결하는 이 띠장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 띠장 설치하는 것이 공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특허를 받아서 뭐 여러 가지 공법이 있으니까 그냥 뭐 콘크리트를 할 경우에는 그냥 네모 박스만 해가 띠장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층을 하고 요 1층을 슬라브를 반드시 쳐야 됩니다. 그래서 1층에 요 흙을 파고 1층에 요 슬라브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작업장이나 장비나 뭐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에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로 그 흙을 파면서 계속 하는데 탑다운하고 다른 것은 탑다운은 구조체 전체를 이렇게 한 층을 하고 이 상부로도 한 층 올라가고 또 아래에 한 층 하면은 또 상부로 한 층 하고 이렇게 하는데 SPS는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요 슬라브를 딱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둥까지를 이렇게 기둥까지를 합니다. 그럼 기둥은 무슨 철골로 이렇게 했는데 왜 기둥을 하느냐? 그것은 이 구조체가 실질적으로 이 구조체는 H빔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H빔 가지고는 기둥의 역할을 하중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 철근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거푸집을 다시 이렇게 해서 기둥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은 이 장비와 자재 등을 두면은 힘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슬라브를 치는 경우도 있고 데크플레이트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브를 치지 않고 이 데크플레이트만 깔아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 다 내려왔죠. 다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요 이제 심초 기초와 연결되는 매트 기초든지 이렇게 별도의 기초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요 기초를 하고, 그러니까 업은 뭐냐 하면 여기까지는 그냥 철골로만 내려왔는데 여기서부터 기초하고 요 벽체 세우는 거, 이 벽체 세우는 것은 요런 기둥을 세우는 거는 여기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합니다. 아래에서부터 하고 그 다음 하면 또 그 다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업함과 동시에 여 위에도 다시 말해서 이 철골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도 콘크리트 그것을 합니다. 그러나 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뿜칠만 하고 여기에 데크플레이트를 한 다음에 데크플레이트 위에 슬라브를 내려오면서 다 치고 아래에서부터는 구조체, 다시 말해서 이것도 설월이 아니면은 CIP면은 여기에 그것도 올라가야 되죠. 여기도 이렇게 기둥이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여기서부터도 올라가면서 구조체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탑다운하고 다른 점은 딱 요겁니다. 탑다운은 전체 이런 구조체 자체를 한 층씩 이렇게 내려서 만드는데, 여기는 요 한 개층은 정확하게 슬라브를 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기둥까지 하는데, 그 아래는 이제 그 철골인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해서 아래에서부터 콘크리트 구조체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다. 그래서 업하고 여도 업한다. 이래서 업업공법입니다. 그래서 SPS와 그 다른 점은 그 점만 잘 기억하면은 요 순서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토공사 공정인데 이 여러 가지 어떤 구조체가 있으면 이 일시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을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존을 나눌 때에 존을 잘 나누지 않으면은 공정에 굉장히 혼란이 사실상 옵니다. 그래서 이 토공사의 공정 순서 뭐 이런 것도 넣어도 되고, 이 굴착공사의 관리도 이렇게 왜냐하면은 여기만 슬라브를 치고 1층이 만약에 여기라 하면 1층은 여기에 치지만 나머지는 이 철골만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게 자굴이 될 염려가 있으니까 자굴에 대한 검토가 SPS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이 1층은 이렇게 1층의 슬라브와 기둥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현장에서는 여기서 끊었습니다. 여기서 끊어 가지고 이렇게 이 경사각을 주어서 이렇게 해서 아래층을 타설하는 역타 방식을 역타 방식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요거 철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조이는 1층하고 기둥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밑에서 이래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조인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탑다운 공법과 똑같이 역타 파이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이 이렇게 각을 벌려서 탓을 하고 나중에 요걸 떼어내는 삼각 부분을 떼어내는 그런 방식을 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띠장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예를 들어서 CIP로 했으면은 CIP 안에 철골과 이렇게 연결해서 별도의 또 합벽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별도의 그 기둥이든지 벽체든지 이런 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묻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런 것을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벽체가 일체화되는 그런 게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통과되는 그 철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부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답안에 적을 수도 없습니다. 시간상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지력 판단은 양방향 제야 시험으로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요것은 기초에 가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방향 그 제야 시험에 대해서는 뭐 잠깐 설명을 전문 시간에 드렸는데, 이렇게 모든 우리가 그 어떤 인터넷에서 주어지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단순하게 그릴 수 있는 훈련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핵심적인 사항을 이렇게 딱 요약해서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SPS 공법의 시공 순서별 유의사항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답지에 먼저 기술했습니다. 이 첫째는 이제 개요 같은 경우에는 SPS의 정의, 그 Strat as a Permanent System, 그러니까 영구히 스트라트를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본구조체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적인 것과 그 다음에 어떤 그 특징 같은 거, 특징 기록은 이제 칠판 강의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 시공 계획을 잘 세우자 뭐 이런 거 해도 좋고 효과를 해도 좋습니다. 공법의 종류 같은 경우에도 큰 번호를 주지 않고 그냥 어법 공법과 다운업 공법이 있다. 물론 이제 시공 순서별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해 보면은 여백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제가 노트 정리해 준 거는 한 페이지를 하기 위해서 소제목을 옆으로 기재했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데 1번, 2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래에 슬러리월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CIP로 하고 뭐 LW로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러한 내용 보조 설명을 아래로 이렇게 적으면은 여기에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자를 지어서 해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뭐 프리 스케치로 해도 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첫째는 당연히 흑마기 공법을 해야 되는데 탑다운은 반드시 슬러리월 하지만은 여기는 CIP하고 어떤 물에 대한 방수 보안 장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천공을 하고 이렇게
케이싱으로 이 천공을 쭉 해서 요 아래 부분은 심초 기초로 이렇게 하죠. 심초 기초로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순서는 이 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골을 당연히 천공하고 그 속에 철골을 넣고, 그 다음에 심초 기초하고 1층 바닥을 이렇게 굴토해서, 요 1층을 굴토해서 이렇게 스랍을 칩니다. 우선 스랍을 치는 것은 여기에 자재와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치고, 기둥까지 칩니다. 이렇게 기둥까지는 기둥을 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구조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렇게 공사를 하고, 여기에 설러리원이지 아니었던 경우는 CIP 경우는 요 합벽도 여기까지는 시공을 합니다. 합벽은 여기 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층 바닥을 굴토하고 당연히 바닥 1층 바닥 시공을 스랍을 하는 게 순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 밑에 지하 1층을 또 파고 자꾸 이렇게 아래로 자꾸 파내려가겠죠. 이렇게 자꾸 파내려갑니다. 파내려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하 1층 또 시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데크플레이트로 그대로 두고 타설을 안 하고 데크플레이트만 그대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요사이는 거의 다 스랍을 칩니다. 스랍을 쳐야 여기에 작업의 시공성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스랍을 치고, 그 다음에 굴착을 계속 하면서 맷돌을 기초를 하든지 간에 이 기초를 보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기초를 해야 되겠죠. 기초하고 그 다음에 구조체를 이제 요런 구조체를 이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기둥을 이렇게 철골만 있는데 철근을 감아서 여기에 정식적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 그거를 이제 RC에서 철골을 더하는 요런 구조가 SRC 기둥이죠. 예, 기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SRC 기둥 시공 이거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철근 배건과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역타 파이프를 탑다운 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죠.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래 올라와도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어차피 그 조인이 생기겠죠. 여기는 어차피 조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이런 과정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조인트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과 환기시설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는 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하기 쉽죠. 요거하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파가면서 스랍을 치고 기둥까지는 먼저 하고 계속 파서, 여기에 물론 이제 기둥 이거 할 때 케이싱으로 박을 때 요 심초기초는 먼저 하죠. 심초기초는 먼저 하고 다 파서 기초하고 그 다음에 기둥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 위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 것이
어법공법이다. 그리고 주로 이제 어법공법이 SPS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이 이제 충전 관리. 충전 관리는 사실 이 땅속에 심초 기초하면은 이게 진해력을 받는지 뭐 충분한 이 대부분 이제 고층 건물에 시행하는데 이 심초 기초가 충분히 하중을 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양방향 재하시험을 요사이는 뭐 주로 하는데 이게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탑다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론은 뭐 한 4줄 정도를 뭐 적당하게 위에 내용을 적절하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